자, 부동산 열기가 되게 이제 뭐 수그러진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계속 상승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영끌에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라면, 이 해야 할 것과 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전문가가 보는 측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한번 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자,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채무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케이스로 하나 정했어요. 1억 2천을 빚을 내서 집을 샀어요. 이제 그러면 은행에다 월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 대출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고객들은 왔다 갔다 하죠. A은행을 딱 갔어요. 그랬더니 A은행에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 흔한 것들이에요. 100만원씩 매달 갚으면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되고 이게 이제 비로소 나의 온전한 집이 되죠. 좀 더 싼 데를 가서 봤더니 찾아보니까 B은행을 갔더니 104만 원을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얼마가 더 발생했냐면 1년에 48만 원씩 비용이 더 발생한 거야. 그래서 A은행 조건으로 돈을 상환하면 1억 2천을 상환을 하는 거고, B은행에 갔더니 1억 2,480만 원을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보통 보면 재무 전문가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을 추천을 해요. 이건 뭐 보나마나 뻔한 일이고 이런 것들은 실상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B은행에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냥 4만 원을 더 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돼요. A은행은 내가 열심히 갚다가 5년을 갚았어요. 그랬더니 6천만 원을 갚았고 자녀 채무가 6천만 원이 남았어. 그럼 이건 무조건 갚아야 되죠. 근데 이때 만약에 이 돈을 갚는 가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일상생활의 게으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력에 의해서 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뭐 병들어 눕거나 사고를 당해가지고 경제 능력을 상실했거나. 그래서 남은 이 6천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경매가 넘어가고 별짓 다 하죠. 그러면 이거를 갚는 방법은 집을 매각해서 갚든지 아니면 뭐 그때 매각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B은행을 갔더니 B은행에서는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 사모님한테 이렇게 꼬셔요. 자, 104만 원씩을 내시는데 똑같이 5년 경과하면 6,24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채무 상환 기간 중에 본인 과실이 아니라 외력에 의해서 당신이 이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흔히 보험쟁이들 말로 의하면 아프고 눕고 뭐 암에 걸리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5년을 경과했는데 6,240만 원 냈는데 그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B은행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해요. 자, 갚는 내내 뭐 1,248만 원을 갚든 이걸 갚든 어떤 경우라도 상환 전에 당신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자녀 채무 남아있는 자녀 채무를 다 면제해 주겠습니다. 이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거 솔깃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6,240만 원 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중에 비용 240만 원을 제외한 6천만 원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나는 채무를 1억 2천을 졌는데 240만 원에 퉁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 집의 가장이 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암, 뭐 사고, 뭐 기타 뭐 아무런 조건이 상관없어요. 본인이 돈 갚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안 갚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한 케이스라고 그러면 B은행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내가 비록 손해가 난다는 조건은 뭐냐면 이때까지 아무 일이 없으면 비용이 480만원 더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세계에 이런 전문가들을 상담을 하면 우리 보험쟁이들이 자꾸 자기들이 재무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재무 전문가는 무조건 이렇게 제안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 여기에 104만원을 갚는다 그러면 봐봐요. 이때가 되면 오히려 480만원 다 갚고 남아요. 그러니까 재무 전문가는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A은행을. 근데 B은행이라는 은행은 있지 않아요. 왜 있지 않아요? 은행에는 저렇게 상품을 팔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B은행에 해당되는 게 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A은행에다가 100만원을 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갚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4만원을 더 추가로 내시면 이 B은행이 제시했던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아마도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면 아마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A은행에다가 이걸 하고 보험을 4만원짜리를 하나 들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면 좀처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A은행 이거를 선택하고 또 하나는 집을 사서 채무를 이렇게 갚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갚으려고 갖고 있던 보험들을 깨요. 비용을. 그래서 예를 들어 20만원을 보험을 세이빙을 해요. 그러면 한 8년 정도 지나면은 상환이 돼요. 2년을 땡기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지시라고 표현하면 그러네요. 이런 행위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재무 전문가가 바라보는 그 영끌주택과 보험 전문가가 바라보는 영끌주택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죠. 그래 이 조건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험 전문가라 그러면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고객들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 전문가가 바라보는 영끌주택을 산 가장은 저 집을 어떤 경우라도 온전하게 소유하고 보유할 수 있게 해야지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재무 전문가처럼 빨리 갚으려고 했다가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저 집이 멸실되는 이런 케이스들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보험쟁이가 자꾸 재무 쪽을 손을 대는 거는 기본은 보험으로 깔고 그 위에 뭐 추가적으로 나가는 그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상환을 좀 빨리 하게 하는 건 좋은데 보험을 깨가지고 이자를 빨리 갚겠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보험이 뭐냐면 우리 그렇게 말 많은 정기보험이에요. 정기보험이라는 것들은 이럴 때 되게 효과적인 거예요. 또 한 케이스가 있다면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에서 정기보험을 들어요.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자, 이 가능성을 보는데, 자, 그런데 병원에 리스한 장비도 많고 의사 면허는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의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 사모님은 큰일이 나죠.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는데 10억짜리 종신보험을 들기에는 지금
너무 비용 지출 많고 소득도 아직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억 종신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쳐요. 월. 그럼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 당신은 한 몇 년 정도, 5년 또는 10년 이 안에는 돈을 벌겠죠. 자, 그런데 5년 10년 지나서 이때 가입을 하겠다라고 재무 플랜을 세워. 근데 이게 안 될 확률은, 이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 안은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겠죠. 또는 이때 돈을 벌어서 가입을 하려고 보험 설계사를 불렀더니 이제 이 사람의 뭐가 문제예요? 몸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회사는 거절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럴 때,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한 20만 원을 내고 10억짜리 종신을 10억짜리 정기보험을 들겠습니다. 자, 그럼 20만 원 내고 이쪽까지 왔어요. 이때까지는 얘가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더 비용을 지불하기 싫으니 나는 보험료를, 종신보험료를 이때 내겠습니다. 물론 종신보험이 이때는 1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보험은 가입이 거절되지만 정기보험을 들은 분들의 혜택은 뭐냐면, 이때 몸 상태가 안 좋더라도 이 처음에 가입한 10억만큼은 종신보험인 주계약으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으로 수입이 적은 사람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을 때 혹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이럴 케이스에서 정기보험을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애들이 어려요. 애들이 이제 5살이야. 그러면 얘가 20살까지면 15년 동안이에요. 얘가 큰 다음에야 뭐 신랑이 조기 사망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좀 문제가 생기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러면 이때까지는 내가 좀 카바를 해줘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금 규모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앞으로 애들이 클 때까지를 전부 누적을 이렇게 해보면, 뭐 신랑이 40살 때는 뭐 1억이 필요했지만 한 50살 되면은 이제 자녀 교육 자금이 뭐 한 5천만 원 남는다. 이렇게 됐을 때 이 1억짜리 종신보험을 이렇게 드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그 형편에 따라서 종신보험은 5천만 원 하고, 이 5천만 원에 대한 것들은 정기보험으로 해놨다가 상황이 뭐 좋다 그러면 이건 주계약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플랜들을 세워주는 것들이 그 보험 플랜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느 기간까지, 만약 60세까지 45살짜리가 60살까지만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해약환급금은 여기서 제로니까 이건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때 87.5%고 계속 그 자산 규모가 드러나는 거고요. 정기보험은 조기 사망만을 위한 거고, 종신보험은 조기 사망 플러스 우리가 오래 살 때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너무 오래 살까봐 드는 거예요. 왜냐?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정기보험을 들고 이때 치매 같은 게 발생을 해. 그러면 뭐 어디 딴 데서 돈 끌어다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종신보험을 들고 있으면 그 치매 CDR 3급부터 사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보험금으로 내 노후에 간병비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치매보험이든 이런 또 쓸데없는 소모성 보험료를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부 여기다 더해버리면, 오히려 똑똑한 종신보험 하나를 들어놓으면 비용으로 처리되는 여러 개의 보험료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이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주택 케이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을 재무 전문가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 줄여가지고 보험을 들게 해야 되는 거고, 빚을 빨리 상환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고객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진짜 사명감 있는 보험 설계사가 본다면 비용을 더 부담시켜가지고 돈을 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기치 못한 우연으로 그 집이 날아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보험이라는 거, 정기특약이라는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 주계약과 정기보험은 대체제가 아니에요. 보완제예요, 보완제. 그런데 이것들을 대체제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산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끌해서 집을 산 분들을 재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보험쟁이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 부분들을 설득해서 적어도 채무의 규모만큼은 정기보험 같은 것들을 뭐 제일 좋은 건 종신보험으로 권하는 것들이 좋지만, 그때 그 수입 지출을 따져서 진짜 그것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정기보험을 가입을 시켜 드리면 되는 거고, 고객 여러분들도 채무를 일으켰으면 그 채무를 해지할 수 있는 정기보험 정도는 생각을 해 두셔야지 그 집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엔 이 정기보험 중에 요즘 뭐 많은 게 있죠. 뭐 CEO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회사를 경영하면서 세금을 줄여서 요 보험들이 아주 핫한 이슈인데, 요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